단순히 그냥 소리를 느끼는 증상이 아니라 결국 불안이나 수면장애,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시켜서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총체적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부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분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고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송재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명 때문에 아직 이제 병원에 가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치료에 비해서 기존 치료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 치료 효과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명이 왜 생기고 어떤 질환이고 또 최근에 이명의 치료에 있어서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라는 거는 결국 공기의 진동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기의 진동이 귀를 통해서 웨이도로 전달되면 여기 고막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고막이 울리면서 이 진동이 추골, 침골, 등골과 같은 이 소리를 전달하는 이소골을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달팽이관에는 유모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세포라는 거는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요 청신경이 자극이 됩니다. 흔히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달팽이관과 측두엽에 위치하고 있는 그 감각 피질은 청각 피질은 피아노 건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주파수, 예를 들어서 도에 해당하는 이 달팽이관의 부위가 활성화가 되면은 그대로 이 신호가 대뇌 청각 피질에도 1:1로 매칭이 돼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소리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환자 스스로 소리를 느끼는 증상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외부에서 소리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여기 이소골에도 보면 조그만 근육들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근육이 붙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수축을 하거나 뭐 경련을 하게 되면 마치 뭐 딸깍거리는 소리, 딱딱거리는 소리로 우리는 소리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 주변에도 여러 가지 동맥과 정맥,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들 속에서 혈액이 지나가면서 나는 그런 소리들도 들릴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런 몸에서 스스로 나는 소리뿐만 아니고 이 청각 시스템 자체에서도 신경세포나 뇌세포가 과흥분돼서 이 소리가 외부에서 없는데도 주관적으로 스스로 소리를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이란 것은 외부에서 소리 자극 없이 환자 스스로 소리를 느끼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명의 분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자면 우선 객관적인 이명이 있습니다. 객관적 이명이라는 거는 실제로 외부에서는 소리가 없지만 우리 몸에서 소리가 나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청진기나 마이크를 이용하면은 이런 객관적인 이명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박동성 이명이 있습니다. 박동성 이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맥이나 정맥에서 혈액이 지나가면서 나는 그런 소리입니다. 심장 박동과 이런 경우에는 심장 박동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그 맥박성의 소리를 환자분들이 느끼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 귀 주위나 목 주위에 이 청진기를 갖다 대면 환자분들이 느끼는 소리와 동일한 그런 소리를 의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그거를 측정을 하게 되면 제3자들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관 개방증이나 턱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숨을 쉬거나 음식을 삼키거나 또 음식을 씹을 때 이런 소리 비박동성의 이명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명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객관적인 이명이 아니고 이 주관적 이명입니다. 주관적 이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달팽이관과 청각 시스템의 어떤 신경세포의 과흥분으로 인해서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리를 느끼는 그런 건데요.
그 원인에 따라서 말초성과 중추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 대개 말초성 같은 경우는 달팽이관의 여러 가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청각 시스템이 과흥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노화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 약물에 의해서 달팽이관이 손상되는 경우에 이렇게 이명이 발생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뭐 뇌에 종양이 있다든가 뇌 외상성, 뇌 손상, 뇌 종양 뭐 이런 경우에도 주관적으로 중추성으로 이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이명이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명을 경험하는가 하면은, 이 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을 방음이 잘 된 방에 한번 이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상 청력, 즉 귀에 아무 이상이 없고 청력도 정상인 분들이 94%가 이명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서 뭐 객관적 이명이건 주관적 이명이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명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명을 뭐 살아가면서 한 번 아니면 조금 지속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게 질병인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명을 느끼는 경우는 질병으로 해서 여겨서 치료를 꼭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또 감정적, 정서적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치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명입니다. 즉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피곤할 때 귀에서 뭐 몇 분 아니면 수시간 이렇게 들리는 이명은 꼭 치료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이명이 어느 정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명 때문에 뭐 머리에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귀가 뭐 난청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불안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특히 잠자기 전에 네. 조용한 상황에서 이명이 잘 들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명 소리에 집중을 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그 수면이나 어떤 집중력의 장애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낮 시간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치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생 부위는 뭐 일측이 대부분이고 또 양측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명을 어느 정도 기간 이상 오래 앓은 분들은 결국은 이게 머리에서 나는 것 같다. 소리가 이제 귀에서 나다가 머리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명이 이제 얼마나 흔한가? 보통은 그냥 일생을 뭐 외국에서 연구들을 보면 한 전 인구의 10에서 20% 정도는 이명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한 10대, 20대, 한 30대까지는 보통 한 10%에서 20% 사이를 기록을 하는데요. 한 50대가 넘어가면서 그 이명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50대에는 21%, 60대에는 27%, 70대가 넘어가면 거의 36%가 이명을 호소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다 모두 병원에 오는 또 뭐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심평원 데이터를 보면 연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한 30만 명 이상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매년 이명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좀 줄긴 했지만 보통 재작년 같은 23년도 거의 35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이명이 결국은 그 난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명과 난청도 앞으로 급격하게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만성 주관적 이명의 발생 원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이 달팽이관과 우리 대뇌 청각 피질은 피아노 건반처럼 1대1로 연결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도 건반에 도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 건반이 이제 땅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 신호는 요 뇌를 타고 쭉 올라가서 결국은 이 대뇌 청각 피질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요. 이 신호가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자기 신호는 더 강조를 하고 이 주변은 약간 이제 억제를 하는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도 건반이 손상돼서 신호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되면 음. 초기에는 이 부분이 이제 비활성화가 됩니다. 활성이 떨어집니다. 신호가 더 약해집니다. 음. 그렇지만 이 주변부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만성이 되면 이 주변부의 신호는 더 강하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달팽이관이 노인성 난청이나 뭐 손상에 의해서 어 손상이 되더라도 결국 만성이 되면은 이 대뇌 청각 피질이 활성화가 됩니다. 대뇌 음. 청각 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외부의 신호가 소리가 음.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스스로 그냥 어. 소리를 느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비인후과 뭐 이 청각 전문가들도 이명이 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귀를 치료해야 된다.' 음. 그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결국은 이게 귀뿐만 아니고 이명도 뇌를 치료해 뇌의 문제하고 아.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뇌를 치료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음. 하게 됐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뇌를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네. 기법들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만성 이명의 치료가 음. 그래서 어렵고 일반적인 뭐 약물 치료로도 음.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이제 이명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보면 소리만 난다고 해서 소리 때문만으로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 보면 물론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오시지만 조금 더 자세히 그렇게 그 이면을 좀 여쭤보면은 이명 자체도 물론 불편하지만 이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2 차적인 증상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이명이 있으면 귀에 아니면 뇌에 큰 병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게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전에 이명이 잘 들리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이명이 들려서 이게 '머리에 큰 병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불안해지면 당연히 잠을 자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불면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우울감 또 인지기능 저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또 많이 생기기 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2 차적인 감정과 정서적인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소리를 느끼는 증상이 아니라 결국 불안이나 수면 장애,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시켜서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총체적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음.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치료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런 그 이명과 관련된 2 차적인 이런 증상들을 함께 돌보고 치료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 환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비인후과를 처음 가시면 나는 그냥 귀 검사하고 그냥 음. 귀 치료를 하러 왔는데 이게 불안, 우울 막 이런 것까지 어. 얘기를 해야 되나?' 처음에 약간 좀 그런 걸 이제 뭐 부끄러워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음.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을 의사들 앞에서는 이비인후과 의사를 하더라도 그걸 좀 음. 자세히 말씀을 해 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 저희도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 치료 방침을 정할 때 단순히 이분이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없이 그냥 소리 자체에 음. 때문에 오시는 분인지 아니면 똑같이 이제 소리가 나더라도 그 감정적인 정서적인 음. 그런 그 부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분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기 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음.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을 악화시키는 뭐 인자, 동반 질환들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우울 장애, 음. 불안, 수면 아주 그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불면증, 수면 장애 같은 경우는 이명 환자분들의 한 50%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 없던 이명도 생기고 있는 이명 더 심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조금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잠을 잘 자고 하면은 또 이명이 좋아졌다. 그렇게 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신체적 인자인데요. 뭐 난청은 당연히 이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음. 그런 원인적인 원인 결과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요. 뭐 고혈압, 당뇨, 신체적인 과로 등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음주나 흡연, 카페인과 같은 생활 습관들도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 심리적인 질환들과도 굉장히 관계가 많이 음.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상인들 같은 경우는 불안장애를 가진 비율이 한 25% 밖에 되지 않지만 이명 환자에서는 44%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 같은 경우도 정상인에서는 한 8% 정도지만 이명 환자에서는 33%로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불안장애, 우울장애는 이명의 뭐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명으로 인한 어떤 그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는 이 50% 환자에서 이명이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명이 이런 그 질환들의 그러니까 정신심리 질환들의 하나의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그 불안, 우울 또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 뇌의 특정 부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부위가 바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그 축인데요. 이 부위들은 어떤 그 콜티졸 분비를 조절을 해서 외부의 스트레스에 우리 몸을 그러니까 반응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고장이 났을 때 이런 불안이나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이명도 이 질환들에 동반되기 때문에 결국 이명도 이런 그 이 질환들과 같은 공통된 뇌 부위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명과 그러면 수면 장애가 실제로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 보시면 타일러의 연구에 따르면 이명 환자에서 수면 장애, 불면증의 비율은 57%라고 합니다. 굉장히 일반 인구에 비해서 높은 그 유병률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Y축을 그러니까 이명의 심한 정도고 X축을 불면증이 심한 정도라고 이렇게 보면 이 거의 1대1로 정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명이 심하면 불면증도 심한 분들이 많고 불면증이 좀 덜하면 이명에 심하기도 덜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명과 불면증은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게 이비인후과에 이제 이명 때문에 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대개 이제 이명의 양상들을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 쇳소리, 바람소리, 뭐 기차 소리나 매미 소리가 난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은 한 70대 그 남성분이셨는데 이제 자다가 일어났더니 "윗집에서 보일러를 트는 것 같다. 밤중에 이렇게 보일러를 세게 틀 수가 있냐." 그래서 그다음 날 가서 막 싸웠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보일러를 튼 게 아니고 자기 그 환자분 스스로 이명을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이제 뭐 이학적 검사라는 건 이제 이 뭐 귀, 뭐 고막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대부분 만성 주관적 이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막이나 이런 이학적 검사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청력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청력 검사는 순음 청력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음 청력 검사라는 건 이제 이 주파수별로 청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보는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정상 수치에 들지만 여기 고주파 쪽이 조금 이제 떨어진 걸로 봐서 이제 노인성 난청의 초기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명도 검사라는 것은 내가 듣는 이명 소리를 이제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를 좌우를 쭉 이제 맞춰서 가장 유사한 소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4000헤르츠의 60데시벨 이명은 오른쪽에서 들리고 왼쪽에서는 4000헤르츠의 50데시벨 이명이 들린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명의 어떤 심한 정도를 평가하는 거는 이명 장애 척도라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설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 문항의 설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명 때문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해서 0.2점, 4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의 설문을 하게 되고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이명이 더 심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이명의 소리 크기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는가, 뭐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가, 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지, 뭐 우울감, 불안감을 느끼는가 이런 그 감정적인 정서적인 스트레스들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